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며칠 전에 출판된 갑앤을 Korean Patron Dynamics in Church Planting in Cambodia라는 책을 가지고 북톡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고 우리 살자 그랬죠. 그런 거 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도부터 2018년까지 그 논문을 써서 박사 논문으로 출판됐죠. Patron Client, 그죠? 이건 뭐 다 박사학위 받으면 이 바인딩해서 이 엄청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가지고 아마존에서 제 나름대로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풀 텍스트죠. 전체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그눔에서 올해 초에 이런 그 논문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미니북, 레그눔 미니북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논문을 줄여긴 줄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학자를 위하지만 신학생들 정도를 위한 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틀을 할 때 제가 그러면 갑앤을이라고 넣읍시다. 그랬더니 영국 분들이 처음엔 아니야, 그 한국말 들어가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한국말이기 때문에 넣고 싶고 향후 10년 후 사회 인류학적 공부할 때 동양에 대한 건 갑배을로 풀어야지. 더기 한국 컨텍스트에선 페이트런 클라이언트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월의 갑옷같이 잘 안 맞아요, 우리랑. 뭐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자꾸 그걸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갑배을이라는 넣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뭐 영어로도 발표하겠지만 먼저 한국말로 발표해서 저의 이제 그 꿈, 뭐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바람은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테이블 업 컨텐츠를 보면 여러분 무슨 책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게 테이블 업 컨텐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록을 쭉 보면서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책을 뭐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리고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책을 사실 뭐 셰익스피어 책도 아니고 시집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책 한 권을 딱 잡으면 한 3시간 정도면 쫙 맥락을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서로 스스로 질문하면서 제가 철학반 학생들, 철인들 가르칠 때 하는 거지만,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네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보통 한 200장 정도 페이지 책은 한 3시간 정도면 쇼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제가 하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준 책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아주 그냥 몰입해 가지고 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얘기는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추려서 하나씩 할게요. 일단 제가 2009년도에 저희 논문을 시작할 때는 후원 의존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 27개 개척했을 때는 거의 다 자립하고 잘 됐는데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캄보디아 와서 2001년도부터 오기 시작하고 이제 2009년 8년이 지났는데 좀 의문이 생겼어요. 이제 이걸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리서치할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후원 의존도가 높을까? 그래서 A 디펜던시를 영국 가서 옥스퍼드 센터 포 미션 스터디에서 의존도를 연구하게, 어느 입장에서 했냐면 경제학 입장에서 의존도를 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의존도라는 단어 자체가 학술 논문에 처음 제시된 게 196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살 때 어느 교수가 체스터 크로커라는 분이 A dependency 이슈를 다루자. 그래서 에이드는 에이드고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거에 대한 디펜던시가 뭐냐. 그래서 쭉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연구하다 발견된 게 예를 들어 1995년도에 EFC라고 정부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캄보디아 컨텍스에서는요, 이건 뭐 다 새로운 거예요. 95년도면 뭐 이건 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사실 어떤 뭐 모든 연구에서 볼 때 사실 뭐 100년 돼야 뭐가 쇼부가 나는데, 사회 인류학 그 프나와나는 뭐 이건 뭐 아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왜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졌을까? 그걸 하다가
커피 한 잔 드실까요? 그걸 하다가 뭘 깨달았냐면요. 인터뷰에서 제가 어떤 치과 의사를 캄보디아 치과 의사를 인터뷰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자기가 치과 대학을 캄보디아에서 쭉 같이 공부하던 치과대 친구들하고 그때 같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91년 초기에 막 제가 대학생들 부흥했을 때 막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탕백홍 목사님 청년부 부흥 91년도는 아니고 I'm sorry.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91년도 아니가 2005년 2006년 91년 아닙니다. 2005년 2006년 했을 때 이제 예수 믿고 막 이제 헌신하고 거기서 이제 치과 의사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때 치대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다 뭐 치과 의사로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금 캄보디아 시골에 들어가서 치과로 선교 활동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너무 재미난 건 그때 우리 같이 예수 믿고 목회가 되겠다는 친구들은요. 맨날 만나면 누가 나를 후원해 줘야 자기가 목회를 하겠다. 근데 왜 이렇게 바보 등신으로 키웠어요? 아, 충격 먹었어요. 왜 우리 치과대 학생들은 다 자립하기를 원하는데 왜 꼭 신학교만 가면 크리스찬 리더를 한다고 크리스찬 워커를 한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못난 일을 키웠냐. 물론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열받을 선교사님들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A dependency 후원 의존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로구나. 사회 인류학적으로 풀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3, 4년 정도 경제학으로 열심히 풀다가 판도를 바꾸고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인류학 책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 그 인터뷰한 그 말 속에 영적 아버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보통 선교를 하시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그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입에서 영적 아버지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같이 합숙해서 살든 고아원처럼 같이 막 뒹굴면서 5년, 7년, 8년, 10년 살던 사람들, 그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기 한국 선교사를 우리 영적 아버님, my father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페이트런 클라이언트라는 사회 인류학 그 서구 사람들이 연구한 그 각구에다 딱 넣어봤더니 좀 잘은 안 맞지만 어쨌든 patron as a father, patron인데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 그거를 샘플 케이스로 그 사람의 그 사역 거의 15년의 거를 거기 있는 사람 40몇 명을 다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그 고아원처럼 같이 막 뒹굴고 생활할 때 살던 친구들이 목회자가 많이 됐는데 그 목회자들은 이 르크루 선생님이라고 하지 대부분이 다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면 당연히 의존해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 그것이 사회 인류학 문제다. 이게 소시오 안트로폴로지적인 소셜 컬처가 아니라,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 접근은 다르거든요. 근데 사회 인류학적으로 접근할 때 내가 아버지라는 관계를 했을 때 그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또 문화적 인류학적의 뉘앙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페이트런 클라이언트는 소셜 컨트랙트, 사회 컨트랙트. 그것은 왜 페이트런 클라이언이 되냐? 서구적은 다 그 사람들은 컨트랙트, 친구 관계도 컨트랙이니까 그런 식으로 막말로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왜 한국은 정 베이스잖아요. 그 정 베이스에 의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그래서 갑과 을 보세요. 그래서 쭉 봤더니 patron as father, 아버지의 그 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정말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고아 애들 데리고 그 고아원이 하나 애들을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5, 6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친구들은 지금 나이가 뭐 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난다 그러지만은 뭐 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그럼 저는 아니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네가 이제 더 성숙해서 나의 파트너가 되는 그게 꿈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쭉 풀어가겠지만 어쨌든 patron as father라는 건 제 연구에 의하면 같이 동행, 같이 살았든 같이 커뮤니티를 이뤘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갑과 을의 관계라고 왜 정의를 내느냐?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한국 언어에서 이제 찾았어요. 그 하크네스라는 그 하버드 교수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잘하는 분인가 봐요. 온누리에서 무슨 했는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언어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쓴 페이퍼에서 온누리 교회 우리 성가대 팀들이 모여서 스몰 그룹에서 뭐 얘기할 때 오빠 언니 뭐 그러면서 한국은 너무 복잡하다. 예. 존칭이 너무 복잡하고 반말 존댓말 쓰는 게 어떨 땐 써야 돼가 이게 막 그래서 이걸 연구를 했어. 하버드 교수가.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내가 야 맞다. 저도 잘 뭐 언어학적으로 그 잘 모르니까 그죠? 저도 미국에서 산지 47년 돼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말은 한말 잘하지만 사실 뭐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하버드 교수의 그 강의 논문을 읽다가 어머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 선교사들이랑 인터뷰한 거를 제가 다 녹음을 하고 녹음을 한 걸 다 우리 규장 어떤 분에게서 녹취를 했어. 녹취를 해서 디지타이즈가 되니까 그걸 다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목사님 반말 이것들 저것들 이걸 다 찾아봤더니 야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얘기할 때는 반말을 찍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칭을 안 써. 근데 서로 할 때는 막 목사님. 제가 다른 데서도 발표했지만 너무 놀랐던 게 40대 초반 같은 뭐 40대 중반 목사가 한국에서 왔어. 근데 그 목사는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 뭐 교인이 한 120명 된대. 한국에서 뭐 개척교회에서 120명이면 대단한 거래요. 근데 뭐 그래. 근데 어쨌든 와가지고 그냥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 60살을 넘으신 우리 내가 가장 존경하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존경하는 탕백콩 목사님에 대해서 그 탕백콩 목사 밥 먹다가 그래서 내가 제 친구가 또라이인가 왜 저러지? 왜 탕백콩 목사 우리 김 목사님하고 아니 그러면 뭐야? 그게 갑질 아니면 뭐예요? 그게 언어적 갑질이거든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갑질을 했냐?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했냐? 물론 무식하니까 인종 그러니까 민족 우월주의죠. 그리고 내가 그 친구가 탕백콩 목사 뭐 하는 사역을 뭐 한 달에 100불인가 돕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랬지.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자기가 뭐 그러고 내가 탕백콩 목사한테 공항 라이드 달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정말 탕백콩 목사님 만나서 계속 나한테 공항 라이드를 준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왜 목사님한테 라이드를 부탁해요. 뚝뚝이 타면 5불인데 그걸 왜 목사님 바쁜 분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한테 그래도 예의라고 아니에요. 그때 제가 호텔에 왔다 갔다 할 땐 그분이 맨날 나 이제는 한 번도 근데 야 네가 뭔데 젊은 놈이 탕백콩 목사한테 공항을 그게 뭐야 갑질이라니 갑질. 근데 그래서 제가 인터뷰 중 반말 존댓말 이런 거를 하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또 열받기 전에 커피를 좀 말아서 calm down. 이 의존도에서 의존도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의 99.9%의 백인들은요 그 서구 백인이 아니라 넌 선교를 하는 입장 사람들의 99%가 의존도는 받는 사람의 문제라고 풉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받는 것들이 문제가 뭐야? 왜 이렇게 의존해? 그죠? 내가 분명히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러시안들은 안 그러는데 왜 캄보디아 사람들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거야? 라고 받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것이 아주 연구에 딱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뒤집는 거를 한 거예요. 아니야. 의존도는 관계라면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어린아이의 관계. 어린아이가 의존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그죠? 이 새끼 그럼 싹 깔려놓고 어떻게? 그래 너 혼자 잘 살아봐. 그럼 죽죠다. 의존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애가 셋입니다. 35, 33, 30. 예. 근데 우리 30살짜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휘발유값 아빠 나 인슈런스값 나 아빠 어쩌고 저쩌고 야, 내가 잘못 키운 거죠 그러면 그죠? 그러나 제가 거의 몇십 년 동안을 걔를 먹이고 재우고 이번에도 가서 뭐 탁 우리 와이프랑 어디가 쇼핑을 갔는데 탁뭐 해서 뭐 비싼 거 타면서 뭐 그로서리 쇼핑가 음식 사는데 뭐 백 몇 불이 나왔대. 그랬더니 탁 우리 막내가 엄마 오늘은 내가 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새끼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의존시키면 안 되잖아. 처음에는 의존이 불가능이지만 의존 안 한다는 게 불가능이죠. 그리고 의존한다는 걸 욕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숙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의존은 너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의존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의존도. 그래서 보면은 진짜 부잣집 애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예. 왜? 평생 한 번도 일 안 해본 애들. 그죠? 그런 친구들이 그냥 자리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평생 애들 부모 돈 먹고 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평생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애. 우리 그 트럼프 딸 같은 애들. 아들들. 의존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가 궁극적으로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 그냥 없어져 버려. 말살시켜 버려. 이것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존 못하게 하기로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제가 9학년 때 어머님한테 가서 엄마 오늘부터 엄마한테 돈 1불도 안 받는다 딱 약속하고 9학년 그러니까 제가 14살 15살 때부터 14살 때부터 어머님한테 1불 안 받았어요. 제가 아침에 신문 나르고 잔디 깎고 밤에 청소하고 세븐일레븐에서 밤 9시 가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마치고 차도 내가 돈을 사고 인슈런스 내가 내고 대학도 내가 하고 부모님한테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건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 자립심을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16살 될 때 그동안에 세뱃돈 모았던 돈 2,000불, 3,000불 딱 해서 탁 하고 차 하나 사주고 크레딧 카드 비자 열어주고 열심히 살아라 주를 위해. 그리고 대학 가면은 먹이고 재움을 해주고 그다음에 대학 가면 한 달에 300불, 30만 원. That's it. 이거 돼. 그래서 우리 애들 다 대학 쟤네들이 30만 원씩 받고 했어요. 막내는 사립대학 가서 좀 더 썼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더라도 자립을 시키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그냥 금수저들 막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부모가 고생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 안 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것을 블루프린트에 딱 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립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고민은 같이 해야 돼요. 왜? 한국 교회도 70%가 자립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세게 하면 안 돼. 한국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9번째 가는 나라고 자랑하는 나라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70% 교회가 자립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선 95%도 자립 못해도 괜찮아요. 5%만 자립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100년 뒤에 자립하려면 60년 뒤에 자립하면 블루프린트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드라는 제가 이제 진짜 이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로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빨리 바뀌어요. 그것이 언제 바뀌냐 하면 너무 재밌어요. 언제 바뀌었냐 하면 그 신학교를 시작해서 그 고아원 같은 애들이랑 같이 살다가 딱 100명 이상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애들이 레꾸루 다 그래요. 그리고 100명 넘어간 데는 100%다 그냥 목사, 패스터 아니면 레꾸루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한 놈도 없어요. 왜 그러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쵸? 100명을 거느린 아들, 딸을 거느린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같이 모를까? 솔로몬은 메이비. 근데 그거 말고 보통인, 그죠? 그러니까 부인이 한 사람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100명을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FOB
그걸 뭐냐면 first order broker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사회 인류학적으로 first order broker 그랬더니 제가 코리안 KMQ 코리안 미션 코럴리 이걸 그대로 썼더니 한국 사람들 브로커란 단어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사회 인류학 학자적으로는 괜찮지만 학술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래서 그걸 말을 바꾼 적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냥 브로커예요. 브로커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자꾸 한국 사람들 브로커 그러면 나쁜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브로커는 그냥 뭘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브로커거든요. 그냥 중간 업자라는 건데 브로커가 왜 나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돈 받았어. 아니면 파송교에서 돈 받아. 그 우리 선교사들이 자기 돈으로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헌금을 받아서 내가 쓸만치 쓰고 내 생활하고 또 선교비 받고 생활비 받고 선교비 따로 받아가지고 사역비 받아서 그걸 하니까 사실은 나의 값에서 나는 을이지만 내가 돌아서면 내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거예요. 페이트런 그 중간의 관계 갑 을을 같이 하는 사람을 first order broker라고 그래요. FOB. 근데 뭐 쓰기 싫으면 쓰지 마세요. 그냥 중요한 건 그 론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 갑질을 당하면 내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갑이 될 수 있을까? 왜? 갑과 을의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꾸 갑을 바꾸겠다 하지 마세요. 어떻게 문화를 그죠? 어떻게 바꿔요? 당신 인생에 그것이 사명이라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백인 선교사를 인터뷰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자기 선교의 목표가 캄보디아의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과외 을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자기는 가자마자 모든 캄보디아 사람을 자기 친구라 그러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건 좋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 친구가 돌아서서 야 나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백인하고 친구야 그러고 갑질하기 시작한다고. 네.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해요. 당신 때문에 무슨 사회 문화가 컬처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딱 30년 40년 하는 선교 사역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텟에서 first broker가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를 쭉 지켜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 그러니까 이제 first order broker를 다른 말로 스폰서 그러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어느 지역에 가서 캄보디아 목사 만났는데 딱 만나자마자 그 다음 Can you be my sponsor? 스폰서가 돼달라. 무슨 프로젝트 있고 뭐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뭐 바느질 공장을 시작하는데 내 스폰서가 돼달라. 궁극적인 것도 많죠. 아주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긍정적인 건 뭐 그 사람들도 모든 교회도 빨리 개척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빨리 어떻게 하면 파트너로 가는가. 파트너로 안 가면 또 스폰서라는 게 사실 아버지와 스폰서에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죠? 그렇잖아. 우리 티네이저들 우리 이제 스폰서는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뭐냐면 티네이저들 한 20대 초반 애들 아직은 자립은 못했지만 집에서 빌어먹고 있지만 말 안 듣는 애들. 예? 짜증 나잖아요. 이 자식들 네 가서 살아봐 이 자식들아. 근데 또 그거 못해. 근데 자꾸 부딪히는 이런 관계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건 뭐라면 정정당당하게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우리 집에 살아? 그러면 집값 내. 전기값 받고 다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때가 되면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까지 빨리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펀딩이에요. 경제 자립 시켜야 돼요. 그걸 위해선 첫날부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3 빌딩. 여러분 63 빌딩을 누가 졌어? 예. 그거를 블루프린트에다가 넣기 전에는요. 63 빌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짓는 보통 집 짓는 거 보면요. 여기 딱 그 밑에 파는 거 보면 아휴, 저기다 63 빌딩 지는 순간 다 무너지지. 왜? 파운데이션을 밑에 그 63 빌딩을 지려면 밑에 막 수십 층 들어가서 콘크리트를 박아야 올라가잖아요. 더욱이 캄보디아 땅에서. 근데 아니 지금 날림으로 해놓은 다음에 63 빌딩 짓겠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성공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은요 처음부터 첫날부터 강 훈련에 들어가서 하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막 몰아붙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는 교회 100개 중에 5개가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년을 바라보면 이것을 안 넣으면 100년이 지나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으로 갑과 을, 이 파트너링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북톡, 밥톡을
뛰었더니 어떤 그 라디오 스테이션을 세계적으로 하는 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 목사님 그 한국말로 하는 건 우리 라디오 스테이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데 29분 40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30분짜리 프로그램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29분 40초를 해야 20초 20초 앞에 뒤에 붙여가지고 목사님께 나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북톡 밥톡은 다 29분 40초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석이조 해야죠. 그걸 위해서 따로 무슨 하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29분 40초를 지금 25분 30초거든요. 그래서 29분 40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이 출판된 다음에 느낀 것은 이제는 조금 우리도 이제 할 말이 있다. 그렇죠. 한국 선교사님도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발표가 제가 이제 세계 대회에 가서 느끼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 욕 너무 먹고 있어요. 뭐 욕 먹는 걸 모르고 살면은 뭐 it's okay. 그냥 뭐 그렇지만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욕 먹는지도 모르고 또 와가지고 또 막 뭐 우리는 잘났다 그러고 우리는 최고라 그러고 우리가 선교를 마친다 그러고 끝낸다 그러고 지금 우리는 초선 피플이기 때문에 선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영어로 발표하는 사람이 당신들은 끝났습니다 하는 발표가 이 얼마나 창피하고 너무 쎄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하지 않거든요. 직접 대놓고 옆으로 싹 비껴가지고 들어보면 와 우리 연맥이고 있는 건데 우리는 모르고 막 근데 돈은 또 우리가 다 내요. 우리가 돈 다 내가지고 하고 세계 발표한다. 그 세계 유명화되는 사람이 계속 책에서 말해서 계속 한국 선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까는데 그 사람 주강사로 세워가지고 이런 걸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에 우리 스스로 좀 발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까면 그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참 갑질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러나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발표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할 말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스스로 자책을 하는데 뭘 또 거기다 때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 훨씬 더 날카롭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우리는 잘했다는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치앙마이에 가서 세계 대회에서 발표를 했다가 어떤 선배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선배님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좀 무식한 사람이죠. 왜 무식하냐 하면 목사 세계 대회에서는 우리가 잘했다는 것만 자꾸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선배님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무슨 부흥사? 제가 부흥사거든요. 제가 부흥회 할 때는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 열심히 했고 잘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좀 열심히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 너무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학술대회에서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그죠? 자화자찬하고 자빠지면 되겠어요 그게? 예? 안 됩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 너 멋있다, 나 멋있다. 그래, 네 똥 굵다, 내 똥 굵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를 누가 또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국말로 번역할 능력은 없고요. 저는 그냥 한국말로 발표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뭐 지금 많이 했고 벌써 제 그 밥톡 쭉 보세요. 그리고 CRRC 캄보디아 리서치 앤 리소스 센터라는 데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짜로. 그러니까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일주일에 한번 책을 읽고 한 권씩 읽고 못 읽어도 그냥 스킴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딱 자기의 철학이 있고 선교적인 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번 우리 북톡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분 40초를 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번에 또 봬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읽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유익한 저에게 유익한 시간 또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